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빛 브리핑입니다. 최근 한국 경찰이 내놓은 한 가지 검토안이 조용히 그러나 크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 관광객의 한국 내 운전 조건부 허용 방안입니다. 이 소식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일까요? 지금부터 사실만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찰청은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인 단기 체류자에 한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한국 내 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말 한마디에 온라인은 즉시 술렁였습니다. 이제 중국인도 한국에서 차 몰고 다닌다고? 관광객 렌터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건데? 의견은 완전히 갈렸죠. 그런데 이 논의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배경을 들여다보면 꽤 오래된 문제였습니다. 먼저 왜 중국인은 한국에서 운전을 할 수 없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협약, 즉 국제운전면허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운전면허를 기반으로 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협약 가입국이라 한국 운전면허로 국제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중국은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결국 한국인은 중국에서 임시 허가를 받아 운전이 가능하지만 중국인은 한국에서 법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비대칭 구조가 생긴 겁니다. 이 구조는 오래전부터 양국 간 형평성 논란의 불씨였습니다. 2019년 한중 양국은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 터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모든 협의가 중단됐죠. 그 뒤로 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5년 다시 그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이번엔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관광산업의 회복이라는 정부 목표와 맞물리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재점화된 겁니다. 최근 정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수는 다시 폭발적으로 늘고 있죠. 특히 제주, 강원, 전남 같은 지역은 렌터카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인 관광객이 렌터카를 빌릴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면허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현장에선 이런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렌터카는 예약했는데 정작 운전할 사람이 없다. 가이드나 한국 동행이 대신 운전해주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관광업계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호소했습니다. 중국 관광객에게 제한적으로라도 운전 허용을 해달라. 그 요구가 이번 경찰의 조건부 허용 검토로 이어진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경찰이 검토 중인 조건부 허용이란 건 어떤 내용일까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한은 이렇습니다. 중국에서 정식으로 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 중 한국 입국 시 운전 의사를 밝히고 일정 절차를 거친 사람에게 임시 운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이 증명서로 한국 내에서 최대 1년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죠. 물론 그냥 무조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면허 진위 확인, 보험 가입, 교통법규 교육, 책임 보상 체계 등 여러 가지 행정적 장치가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미 올해 6월 이 초안을 외교부를 통해 중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공식 회신은 없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여론은 즉각 양분됐습니다. 먼저 찬성 측 주장은 이렇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이미 인적 경제적 교류가 깊고 서로의 국민이 상대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인이 중국에서 임시허가로 운전할 수 있는데 중국인만 금지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죠. 또 관광업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자유여행형 관광객이 늘고 소비가 확대될 거라고 주장합니다.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으니까요. 렌터카 산업, 숙박업, 지역 상권 모두가 살아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반대측 우려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안전입니다. 중국의 도로체계와 운전 문화는 한국과 매우 다릅니다. 국내 운전자는 신호체계, 차선규칙, 회전 방식 등을 철저히 지키지만 중국은 지역별로 규제가 다르고 운전 습관도 거칩니다. 한국 도로에 익숙하지 않은 단기 체류자가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이 급격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 문제도 복잡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외국인 관광객이 가해자일 경우 피해 보상 절차는 훨씬 까다롭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보험사와 법적 책임 소재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행정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운전면허 위조 문제도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가짜 면허증 유통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죠. 이를 한국에서 확인하기 위해선 면허 진위 확인 시스템을 한중 양국이 실시간으로 연동해야 합니다. 이게 구축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관광객 유치도 좋지만 교통안전은 국가 주권의 문제다. 특히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운전까지 허용하면 한국 도로가 무법지대 되는 거 아니냐. 외국인 사고 처리도 힘든데 또 새로운 골칫거리 생기는 거다. 라는 반발 여론도 큽니다. 실제 교통 전문가들도 비슷한 우려를 내놓습니다. 외국인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사고 처리뿐 아니라 현장 의사소통, 보험 접수, 보상 절차까지 모든 과정이 복잡하게 꼬인다는 겁니다. 이 논의가 더 어려운 이유는 외교 변수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이 일방적으로 제도를 바꾸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의 상호 인정은 국제협약보다 양국 간 협의에 더 크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찰의 조건부 허용은 검토 수준일 뿐 아직은 실행 단계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외교부는 현재 중국 측과 실무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공은 이제 중국 쪽으로 넘어간 셈이죠. 그렇다면 실제 시행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실현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행정 시스템, 법적 근거, 보험 제도, 진위 인증 체계 등 모든 게 새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찰도 시범 사업부터 제한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제주도나 강원도 같은 특정 관광 지역에서 파일럿 프로그램 형태로 시험 운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논의는 단순히 중국인에게 운전 허용하자가 아니라 관광 활성화와 안전 사이의 줄다리기입니다. 정부는 중국 관광객 유치라는 경제적 이익을, 국민은 교통안전이라는 일상적 불안을 맞바꾸고 있는 셈이죠. 만약 제도가 실제로 시행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하나, 운전면허 진위 확인 시스템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가. 둘,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가 확실히 가능한가. 셋, 정부가 국민적 우려를 얼마나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그 어떤 제도도 결국 또 다른 혼란만 부를 뿐입니다. 지금까지 달빛 브리핑이었습니다.